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인터뷰의 이규진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외수군을 섬멸한 명량해전에 앞서 장병들에게 한 말입니다. 때론 삶을 포기할 정도의 절망 속에서 외로운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게 인생이기도 한데요. 사업 실패로 죽고자 찾았던 부친의 무덤가에서 끓어오르는 삶의 의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규진의 더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전 세계 100여 개국, 200여 개의 영업망을 확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 치과치료 재료와 기기, 생분해 봉합 원사,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영상진단 기기 등을 만들어 판매, 수출하고 있다. 지금 어떤 업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수술 후 체내 일정 기간이 되면 분해되어 사라지는 생분해 보관 원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제조업체 중 최고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매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추구하는 메타바이오메드의 오늘은 자신감으로 뭉친 오석성 대표와 직원들의 값진 결실이다. 조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그런 품질 위나 또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앞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가능성의 외침으로 지하의 작은 공장은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전 분야를 수행하는 연 400억 매출의 의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메타바이오메드의 자랑은 작지만 절대 지지 않는 강한 기업입니다.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회사이고요.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모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해외 법인과 공장 설립으로 세계 각지의 메타바이오메드식 가능성과 성장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다. 자신감이 성공의 가장 큰 무기라 말하며 도전, 열정,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일터 만들기에 열심히인 사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면할 때 가능성을 외치고 빨간 넥타이를 휘날리며 세계 곳곳으로 뛰어가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 메타바이오메드의 CEO 오석성 대표이사, 그를 만나본다. 메타바이오메드의 오석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렵게 사업 실패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다시 재기하셨는지 예. 그 얘기가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예, 제가 1986년도에 미국 회사를 입사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88년도 말에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를 제가 89년도 5월 달에 인수를 해서 경영을 다시 시작을 했다가 저도 여러 가지 노사 붕괴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90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은 그런 회사를 했는데 3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왔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빈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네. 한때 자살까지 시도하셨다고요? 예, 예.
제가 그 처음에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있는 아파트도 팔고 모아놓은 돈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투자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여동생하고 남동생한테 돈을 빌리고, 또 고모부하고 이모부가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금을 빌려가지고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집안하고 친척의 모든 돈을 빌려다가 인도네시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 사업에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20년 갚아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돈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돼 있었고, 절망 속에 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예. 수면제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예. 선친의 묘소를 찾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때 그 사건이 지금의 오 대표님을 우뚝 일으켜 세운 계기가 됐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예, 그 얘기를 예.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1993년도 6월 그때가 23일이었는데, 절망 속에서 집안에서만 그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또 뭐 굉장히 좀 자괴감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북창동에서 약국 한 10군데 다니면서 수면제를 한 30알 사가지고 송추에 있는 아버님 산소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후 내내 술을 먹고, 또 송추 묘지에 가서도 술을 먹다가 밤에 12시 넘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깼는데, 이 공동묘지에 대한 그런 공포심과, 또 밤새 이슬을 맞아가지고 추위에 대한 그런 이 추위 때문에 일어나면서 그걸 떨치려고 막 괴성을 질렀는데, 그것이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서, 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 삶의 전환을 한 계기가 됐었죠. 그때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석성 대표님과 지금의 메타바이오메드는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대표님의 터닝 포인트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오석성 대표님의 성공 인사이트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 대표님. 네. 첫 번째 성공 인사이트로 꼽아주신 게 자긍심 또는 자신감입니다. 네네. 어떤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다시 죽을 각오를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해보면 또 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바뀐 게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의식을 갖자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쭈삣대지 말자. 그래서 그런 자신감과 그런 자긍심과 그런 각오를 갖게 됐는데, 실제 이 실패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렀다가는 그거는 그야말로 실패로 끝나는 거고, 하나의 큰 경험으로 삼으면은 또 그게 나중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 대표님 자신감, 자긍심, 회사 경영에서도 항상 강조하신다고 하는데, 네. 직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는지요? 우선 직원들한테는 우선 내가 내 일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가 최고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항시 회사와 조직과
자기 일에 어떤 그 충성심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선친의 무덤가에서 네. 깨달은 그런 네. 자신감. 예. 그것이 이후 예. 조금도 변함없이 네. 그렇게 큰 원동력이 됐는지요? 네.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떤 좌절의 시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뒤로 저는 뭐 좌절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그 2000년도에 아주 그 작은 그런 그 자금을 가지고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한 20여 군데 창투사에 다니면서 자금도 제가 모았는데 실패를 했고, 결국은 그 IMF 때인데 그때 정부에서 그 프라이머리 CBO라는 자금을 그 지원을 해줬었고, 제가 또 그 이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 개척을 하는데,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도 굉장히 큰 그 많은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어떤 그 거래를 성사를 시켜서 지금은 우리 전체 매출액의 한 25% 정도가 지금 중국에 이게 판매될 네. 정도로 그런 시장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와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두 번의 큰 실패, 좌절, 예. 이것을 극복해 내신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닥쳐온 작은 실패나 좌절들은 예. 아예 개념 자체가 네.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워낙 있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은 다 극복을 해내셨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고 대표님 저 뵐 때마다 예. 이 빨간 넥타이 예.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자신감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시장 개척을 할 때 거의 모든 거래선한테 한 두세 번씩은 다 좀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서 2003년 사이에 중국의 거래선들을 1년 동안에 거의 10번 이상을 갔습니다. 그때 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빨간색이고 또 제가 이 목에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딱 나타나고 한치 똑같은 파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이러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 호감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중국의 그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의 첫 번째 성공 인사이트 자신감, 네. 자긍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자신감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인사이트 인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설린상고 나오셔가지고 예. 그 친구분들이 나중에 예. 재기할 때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친구 7명이서 칠목회라는 모임을 그 학교 다닐 때 그때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모임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부부 동반 거기에 이제 가족들까지 다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산소에서 그런 이 죽음도 실패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 한 사람당 700만 원씩 그래서 7에서 그 5천만 원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때가 그때가 1993년도입니다. 그러면 큰 돈인데요. 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지금도 부인들이 그때 알았으면은 자기 안 빌려줬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청주의 조그마한 그 건물 지하실에서 다시 시작을 했죠. 예, 그때가 이제 93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지금 메타가 그때 지원해줬던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메타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베타바이오메드가 2년의 산물이자 예. 우적의 창조물이군요. 예, 맞습니다. 대단하신 친구분도 주셨습니다. 네, 네. 경영을 하시면서도 이 2년의 소중함 네, 네. 여전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예. 협력업체들하고의 관계 예. 또 그 바이어들의 관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신뢰나 또 신용 또 정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실제 그 바이어들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특히 그 일본의 토덴트라는 회사에 미우라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또 회사가 좀 커가는데 도움을 줬고 또 중국의 이 푸동에 있는 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저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를 많이 보내줘서 지금은 이 염성의 합작 회사까지 같이 차려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해서 좋은 신뢰관계를 갖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첫 번째 실패가 예. 노사분규 예.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요. 네. 그 이후 노사 이 협력에 대해서 아주 그 인연에 대해서 종업원들의 네. 인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선 직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특히 직원들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또 어떤 휴가라든가 또 가족 간에 대한 어떤 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일에 좀 신경을 써서 내가 이 회사에 메타에 근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님께 꼭 여쭈고 싶은 질문이 네. 그런 인연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예. 인연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게 우선은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해주고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한테 좀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분들 다니실 때 10번 이상 다니셨다고 하는데 네. 자주 뵙는 거, 네. 자주 찾아가는 거,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인연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백문이 불여 일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그게 최고의 어떤 인연에 대한 관리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 대표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인연을 고맙습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 대표님의 성공 인사이트 두 번째 인연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성공 인사이트 경영철학과 관련된 글로벌화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표님, 이 메타바이오메드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에요. 내수기업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 바이어들 해외 다니시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메타바이오메드 키워내셨는데요. 네. 이 글로벌화의 시작,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지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회사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미국 회사에 들어갔고 또 그가 계기가 돼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쪽에 눈을 돌리게 됐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마켓 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입니다. 물론 이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97.5%가 전 세계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2.5%의 조금만한 마켓 쉐어를 보고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들이 전 세계인이 똑같이 쓰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외국 회사, 네. 그 미국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어떻게 영어를 잘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뭐 원래 고등학교를 이제 설린상고를 나왔고 그렇죠. 또 대학은 또 야간 대학을 나왔고 그것도 일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좀 그 전혀 이 좀 관계가 없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가 제가 이거 영어를 배우게 됐고. 또 집에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하셨군요. 예. 이태원에 다니다 보니까 그 미국인을 만나게 됐고 그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미국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 메타바이오메드 제품이 전 세계 지금 100여 개 나라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그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지금 그 치과용 치료제를 뿐만이 아니고 생분해성 봉합사도 지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인공뼈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척추 치료용 이 기기라든가 또 초음파 치료 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 장점이라는 것은 우선 소비자들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 또 의사들이 또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기업 중심의 그런 아이템들에서 리치 마켓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다품종 소량 이런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브렉시트가 있어서 아주 경제가 혼란스러운데요. 네. 과거 외환위기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메타바이오메드는 오히려 네. 성공의 기회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된 얘기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는 100% 수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그걸 계기로 해서 공장 건물도 사고 네. 연구소도 차리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저희가 됐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메타바이오메드 계획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꾸준히 우선 환자들한테 고통을 덜 해주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재료, 치료 기기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지금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또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 네. 아주 어려운 젊은 시기를 보내셨는데 네. 지금 젊은이들한테 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꿈을 크게 가지라. 그리고 글로벌화된 그런 꿈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식들을 융복합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통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사이트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런 경험을 가지라는 걸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 되겠네요.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 네. 우선 영어와 또 스페니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서 최소한도 통용될 수 있는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신 자체가 벌써 글로벌된 그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서 네.
만나는 인연들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만들어 가고요. 예. 그 다음에 글로벌화의 개념을 갖고서 네. 네. 실력을 닦아라. 네. 네. 외국어 능력을 닦아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난 오석성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은 뻔뻔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 그런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충만한 자신감으로 패기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석성 메타바이오메드 회장과 같이 한 이규진의 더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